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주도인데요. 일본을 갔다 오자마자 또 제주도에 와가지고 소위 신출귀몰 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부모님 얼굴 뵈러 와서 그냥 잠깐 있다가 가려고 또 왔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찍는 거는 지금 목요일인데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인데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어쨌든 선물옵션 만기 앞두고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4만전자 볼 것처럼 깨졌고요. 그리고 환율은 제가 도쿄에서 찍었을 때 대비해서도 살짝 올라서,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글을 썼지만은 연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거의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 달러는 한 4%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냥 단순 산술로만 합쳐도 이거는 12% 가치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 자산에 너무 목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종전 영상을 보시면은 그 현금 흐름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소득을 막 몇 천만 원대까지 늘려야 된다, 꼭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은퇴 전에 마치 막 30억 이상 모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상위 1%가 우리나라 30억이 되는 건데요. 막 그 정도까지 모아야 되고 이런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미국인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은퇴를 할 때 그때 수십억 들고 은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연금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이상을 모아도 쉽게 은퇴를 하지 못하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현재 가치 기준, 현재 기준으로 늘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미국 S&P에 넣으면은 산술적으로는 7년마다 2배가 오르고, 그래서 20년이면 8배가 오르게 되는데, 현재 40대이신 분이 60대가 됐을 때 8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3억 원 정도만 넣어도 그게 24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점 기준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정말 욕심부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금융자산 3억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지금 모으셨다면은 그걸 S&P에 넣어놓고 40대 기준으로요, 그게 60대가 됐을 때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자기는 노후 대비가 다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식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 조건들이 딸리는데, 자식들은 우리보다 시간이 더 많죠. 저희보다 20년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에서 소위 27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16배를 더 올라갈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건데, 복리의 마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막 현재 기준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고, 저는 그것이 근로소득을 막 몇 천만 원씩대로 높일 필요가 없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맞벌이로 잘 돈 모으고, 그 다음에 노후 소득이 어느 순간 되고 그거를 롤링 되게 그냥 굴러가게 잘 배치만 해두면은 그때부터는 돈 문제는 어느 정도, 연금 문제는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 사는 냄새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마치 수십억 있지 않으면 은퇴 못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고, 오히려 많은 부분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산은 상위 1%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자산 기준으로 3억 원 정도만 모으셨더라도 저는 완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공한 인생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40대 기준으로 60대가 됐을 때 8배 올라가게 된다면은 노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자산은 달러 표시 S&P 같은 그런 지수를 취득을 하는 것이지, 또 퇴직연금을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미국 지수를 사도록 이렇게 잘 운용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지, 원화 표시 자산을 계속해서 취득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환율이 1,400원대인데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3년 전만 하더라도 1,100원대 환율에서 지금 1,400원대로 올라왔는데, 한국은 일본처럼 엔화 약세 전략을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해진다는 거는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추세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다. 아니면 원화가 약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 높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산이 미국 주식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하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그보다 좋다?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그냥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거보다 높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돈에 너무 매몰돼 있게 되면은 본인이 충분히 그런 현금 문제를 극복할 정도로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모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칫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미 그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자라다고 느껴가지고 계속해서 부동산을 영구히 취득하려고 하는 약간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굴릴 수 있는 자산풀이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그냥 채수를 늘리려고 하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많은 전세보증금 위반한 사건들이 그런 게 결국 가지치고 나가다 보면은 심해지면은 전세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지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기절하는 거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이라는 게 막상 미래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당연히 없죠. 그러나 20년 후나 25년 후, 27년 후 이렇게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간에 대한 그런 가치나 이런 복리 자산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수십억 있어야지 은퇴한다는 그런 가스라이팅에 당하시면은 몸 삭고 건강 삭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잘 못 보내게 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일만 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막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하지만은 제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이 재테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연금으로, 연금 소득이 짱짱하게 뒤에 나오고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일에만 좀 집중하면서 그게 총 생산성을 늘리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개인들이 직접 개별 주식하고 개별 부동산하고 주말마다 임장 다니고 스터디 만들고 이 와중에 회사 다니고 자기 개발하고 연애 결혼 출산 뭐 이런 걸 하고 슈퍼맨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텁텁하고 정말 불행한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저는 이런 유튜브에 이런 재테크에 과몰입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재테크에 과몰입하고 있는가, 돈을 과몰입하고 있는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그거는 시간의 가치를 몰라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리로 굴러가는 자산에 정말 2, 3년만 넣어두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댓글만 보더라도 이미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다 계시고, 아니면 이거를 정말 하는 게 맞는지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아파트가 최고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못 태어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리 자산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버핏이 언제 돈 가장 많이 벌었냐면은 버핏 그 정말 노년 초노년기로 가면서 많이 번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번 게 버핏 자산 전체의 90%는 될 건데, 그건 결국 시간 가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부자이면 좋겠지만은 부자가 아니어다 지금 약간의 소득만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의 아주 일부라도 적립식이 됐던 어떤 방식이 됐던지 간에 해외 자산을 취득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불려나가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것도 국내 주식에 넣지 마시고 다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산에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 비율 배분하시면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이든 IRP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관리 메커니즘에 있어가지고 너무 과몰입, 과집중,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 할애하시기보다는 나와 가족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쓰고 돈은 알아서 시간이 굴리도록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아름다운 노후는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요. 자식은 시간이 우리보다 30년 더 많기 때문에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어떤 돈 걱정이라면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소액이어도 그들은 저희보다 16배 이상 많은 금액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3억이잖아요. 자식은 2천만 원이 있어라도 우리와 똑같은 금액이 될 거니까 그 정도면은 부모로서 할 건 다 해줬다 생각하거든요. 2천만 원만 되더라도 어렸을 때. 그 이상 해줄 필요가 솔직히 뭐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튼 시간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여러분한테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안 하는 게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트럼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약달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미국 공화당 행정부가 이제 조만간 추진하게 될 여러 많은 정책들은 결국은 강달러를 불러와요. 강달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고 다른 통화지표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대놓고 수출 기업들 뭔가 잘 되게 만들려고 약세 정책까지 쓰게 된다면은 완전히 원화 가치가 파손되는 거지만은,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최소한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은 강달러 기조가 조금 이어진다고 보면요.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정책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약달러보다는 강달러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럴수록 더더욱더 해외 자산, 특히 달러 표시 자산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제주도에 왔는데 오늘 주시장을 보니까 너무나 상심하고 있으실 분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려놓다 보면은 또 그리고 시간을 믿으면은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정말 이거를 바라보는 방식도 되게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돈으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것은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내 뒷배로 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는 나는 초연해질 수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가족, 내 일,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나 자신, 그런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냥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고민 없이 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정말 꼭 같이 경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